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물다양성 협약 인재양성 사업에서 보조연구원 김미연, 신원엽, 김현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왜 모였냐면요, 보조원들이 모여서 특집편을 기획하게 돼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특집편에서 어떤 걸 할까요? 네, 저희가 생물 다양성에 관련해서 환경 다큐를 같이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작품을 찾아보다가 한 작품을 발견을 했는데 돼지의 입맞춤을이라는 다큐예요. 근데 이 다큐를 저희가 실제로 봐보니까 너무 재밌고 유익한 내용도 많고 작품성도 뛰어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작품을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의 요약을 우리 문엽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 작품을 1분 내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돼지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영화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환경 다큐 영화인데요. 토양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돼지의 입을 맞출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양은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소 순환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토양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을 꼬집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은 이 농업의 산업화가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느냐가 전쟁에서 사용되던 화학무기였던 독극물을 농업에서 살충제로 사용하면서 농업의 대량 생산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모토를 농업에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토지의 속성은 뭔가요? 생명력이죠. 근데 이 생명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농업의 건강성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전통 농업만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토양 황폐화라든지 많은 문제를 겪게 되게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글리세이트 같은 되게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억 톤에 가까운 양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을 하는 거는 사실 만약에 잡초가 자라면 제초제를 뿌리고 곤충이 막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살충제를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을 연결해가는 약간 안 좋은 방법? 토양의 그런 생태계를나 미생물들을 좀 다 죽여버리고 토지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의 내성이 생기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작물들,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작물, 뭐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토지가 생각보다 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되게 색다르게 신선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 저희가 되게 탄소를 뭐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이 많아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탄소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생태계 순환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토양 그리고 식물 그리고 물의 또 순환 뭐 그런 순환 시스템을 되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래픽으로 되게 잘 보여줬고 연출 방식도 되게 비교를 많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토지 이용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초원에서 서식했던 버팔로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 초원에 살고 있는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서식하는 늑대와 같은 그런 포식자에 의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서식하다가 서식이 옮겨가면서 지내는 패턴을 지내는데요. 그 사이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다시 버팔로가 섭취할 수 있을 만큼 다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먹이원이 되었던 버팔로를 도축을 하고 사냥을 하고 6천만 마리가 있었지만 그 개체수가 수천 마리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사료가 될 수 있는 작물로 키웠고 그 사료를 먹는 소들은 일정 지역에서 도축을 하거나 성장을 시켰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그 사료만 키우고 한쪽에서는 그 사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기만 하는 그런 탄소 배출 원위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클을 가진 생태계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생태계로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환경 다큐가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선진국,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는 이런 다양한 환경 다큐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인포그래픽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과 인터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떤 시청률이라던가 넷플릭스처럼 보편화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 영상에서도 그 환경 교육의 이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분의 인터뷰 내용도 많이 담겨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자기는 이 토양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km라도 1000km라도 계속해서 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각, 마인드를 바꾸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같이 알고 같이 참여할 때 우리가 더 좋은 지구,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약간 관점에서도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뭐 같이 생태계, 토양을 밟고 살아가는 게 딱 인간만은 아니니까 뭐 동식물, 우리가 되게 토양을 황폐화시켜서 식물을 못 자라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식물도 살아갈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토양, 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상에서도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건 이 토양의 중요성은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다. 결국에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먹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랑에 관련된 거다. 우리 모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이런 환경 다큐를 직접 보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입맞춤이라는 작품 저희가 추천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영상도 잘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와. 돼지의 입맞춤의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다시.